세조는 일찍이 무속과 불교를 신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왕이 천탈을 모의하고 있던 수양대군이 저작거리에 나가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글자판과 한자로 판을 놓고 글자로 점을 치는 점쟁이를 만났는데, 수양대군은 아무 생각 없이 밭전자를 고르니 점쟁이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왕이 많은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수양대군은 무슨 얘기인지를 물어보니 밭전자는 임금왕자 두 개를 가로 세로로 겹쳐놓은 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수양대군은 다시 점쟁이를 찾아 똑같이 밭전자를 골랐는데, 이번에는 점쟁이가 첩첩산중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궁금증이 생긴 수양대군이 이유를 묻자 외산자를 가로 세로 좌우로 겹쳐놓은 것과 같은 글자이므로 산중의 산,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점쟁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한 수양대군은 점쟁이가 허튼 소리를 할 경우에 죽일 생각으로 칼을 차고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칼끝으로 다시 밭전자를 고르게 됩니다. 점쟁이는 말없이 밭전자의 좌우를 치웠는데, 밭전자에서 좌우를 없애면 임금 왕자가 되니 좌와 우를 치우라고 예언하자 이에 크게 깨달은 수양대군은 좌와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판단하여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가 비록 문종의 아들이자 어린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내쫓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미 문종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왕위를 찬탈할 마음을 품은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종은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세조의 사주로 문종의 어의로 있던 전순이라는 사람이 살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까닭은 문종의 종기를 치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령 종기를 짜내어 도끼를 치료하면서도 탕약을 제때 처방하지 않는다던가, 문종에게 꿩고기를 먹게끔 하여 독이 퍼지게 돕는다던가 하는 것들이었는데, 실제 꿩은 바나를 좋아하여 대부분 그것만 먹기 때문에 꿩고기는 꽃이 없는 겨울철에 먹어야 독성이 적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독성이 강한 여름철에 먹인 점들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의 전순이는 문종이 사망한 직후 왕의 건강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들을 이유로 원래대로라면 파면 또는 처형되었어야 했으나, 세조가 이자를 신임하여 관직을 올려주고 그렇게 출사하게 된 전순이는 성종 때까지 어의로 활동한 점들이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개요정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권을 잡은 후 본인이 원하던 왕권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고, 더불어 단종에게 혐의를 씌워 유배를 보낸 후 사육신에 의해 복위운동이 일어나자 처형해버린 상황은 이전 편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신하들과 가족들까지 죽이면서 훈구파의 반발을 사게 되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살인파를 등용하며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 애를 썼으나, 살인파는 도리어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를 죽인 세조의 부도덕한 언행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면서 왕권 강화에 힘을 썼으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개국공신에게 집중되었던 토지를 환수하는 토지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조의 치세 동안 신권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왕권은 조선 역사상 최고로 강화되었지만, 강압적인 철권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보다는 한 명의 신숙주 등 측근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 및 지지 기반 부족으로 지나치게 공신들에 의존하는 정치를 펼쳐 공신들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횡포를 일삼아도 처벌받는 공신들이 없으니 세조가 죽을 때까지 이들을 견제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지만, 자존심만 더럽게 센 세조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태종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공신들을 제거하였던 것과는 별개로 세조는 공신들을 내치지 않았고 오히려 우대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니 결국 조선의 당파 싸움을 최초로 시작한 훈구파의 형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훈구파란 태조 이성계와 결탁한 혁명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조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관료 학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조선 건국 후 해왔던 일들은 보고 계신 화면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신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부조리를 보면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였지만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신권을 경계하던 세조는 이를 억누르고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를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파란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 사대부 가운데 중앙 정계에도 진출하지도 않고 후진 양성에만 힘을 쓰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이후에는 홍구파와 불화가 생겨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한길도에서는 세조가 왕으로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시해가 난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 세조의 1등 공신인 한명회와 신수주가 잠시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난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남이장군에게 토벌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남이장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이섬의 남이장군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남이장군의 묘지는 가짜 묘지이며 실제 묘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아무튼 재위 13년 만에 몸에 피부가 썩어가는 문둥병에 걸려 세조 정권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즉위합니다.